아침 7시 서울 강남의 거대한 빌딩 단지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수십 개의 회사가 입주한 대형 빌딩 앞에서 이지은은 발걸음을 재촉했죠. 계약직 사원으로 일한 지 이제 딱 11개월. 12번째 월급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지은이 경비실 앞을 지나며 인사했습니다. 박노인은 구부정한 자세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고, 지은 양 오늘도 일찍 왔네. 이지은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항상 박노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0대 중반의 나이든 경비원을 눈에 띄지 않는 존재처럼 대했죠. 하지만 이지은에게는 그런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집에서 병든 아버지를 모시며 살아온 경험 때문일까요? 나이든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어요. 커피 한 잔 가져왔어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이지은이 따뜻한 종이컵을 내밀었습니다. 매번 이러면 어쩌나, 고마워. 박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10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지은은 문득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어요. 10살 때. 어머니를 여인 후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가정 형편은 계속해서 어려워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학벌이 없는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계약직 자리뿐이었죠. 그마저도 이제 며칠 후면 끝나게 됩니다. 이지은 씨, 보고서 마무리했어요? 인사팀 부장 조민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부장님 어제 밤늦게까지 남아서 완성했어요. 그래요? 오늘 오후 회의 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중요한 회의니까 실수 없어야 합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김서윤이 다가왔어요.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예스맨으로 살 거야?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냥 다 내일이니까. 아니, 너 정규직 전환 얘기는 없었어? 계약 만료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 이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 아마 안 될 거야. 진짜? 너 일 엄청 잘하잖아. 부장님한테 한번 물어봐. 괜찮아. 어차피 학력도 안 되고. 그날 하루 종일 이지은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았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조민수 부장이 책상으로 다가왔죠. 이지은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부장님. 회의실에 들어서자 인사팀 직원 몇 명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지은 씨, 계약 만료 통보서에 서명해 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이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끝났다는 실감이 몰려왔죠.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다음 직장은 언제 구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계약 만료까지 남은 닷새, 이지은은 매일 아침 박노인에게 커피를 건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 정성을 들여 가끔은 간식도 함께 가져갔어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아저씨. 이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아쉽네. 단촐한 대화였지만 이지은에게는 회사에서 나누는 가장 따뜻한 대화였죠. 누군가는 그녀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마지막 날 아침 이지은은 특별히 일찍 출근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아저씨, 오늘이 저 마지막 날이에요. 작은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상자를 받았어요. 고마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아저씨가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정말로요. 박노인은 상자를 열어보지 않은 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특별한 감정을 읽을 수 없었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라네. 이지은은 무언가 더 깊은 대화를 기대했던 것 같아 살짝 실망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저씨도요. 마지막 날이라 퇴근 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김서윤이 케이크를 사왔고 몇몇 친한 동료들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조민수 부장은 형식적인 인사만 건네고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너무 아쉬워. 네가 정규직으로 남았으면 좋았을 텐데 김서윤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할래.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아픈 아버지와 적은 저축액, 새 직장을 구하기 전에 생활비가 바닥날까 두려웠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회사를 나서는 길에 이지은은 경비실을 힐끗 쳐다봤어요. 박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굳이 찾아가 인사해야 할까? 망설이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제 내일부터는 출근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구직 어플을 열어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고졸 학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괜찮은 자리는 많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왔니?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지?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네, 아버지 잘 마무리했어요. 새 직장은 어떻게? 곧 구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지은은 밝게 대답했지만 자신 없는 목소리였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이지은은 방에 들어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꾹꾹 참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어떻게 해야 하지?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마음이 진정됐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이지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은 씨입니까?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네, 맞습니다만. 나 박도훈입니다. 회사 경비원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죠. 이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노인이 이런 시간에 전화를 다 주다니요. 아, 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내일 시간 괜찮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이지은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박노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분이 경비실을 비우고 나올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누군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지은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 박노인이 맞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구부정했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걸음걸이와 깔끔한 정장 차림, 세련된 안경까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이지은 씨 기다렸나요? 박노인 아니 박도훈이 테이블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 네 아저씨 맞으세요? 이지은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도훈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놀랐죠? 내 본명은 박도훈입니다. 실은 회사 회장의 친동생이기도 하고요. 이지은의 입이 벌어졌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회장님 동생이라고요? 그런데 왜 경비원으로? 우리 회사가 커지면서 임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으로 위장해 일한 거예요. 이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 1년간 자신이 정성껏 대했던 경비 아저씨가 사실은 회사 오너의 형제라니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럼 제가 매일 아침 드렸던 커피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도훈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매일 감사히 마셨습니다. 1년 동안 내게 인사하고 커피를 건넨 직원은 이지은 씨가 유일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이지은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질 줄은 몰랐어요. 이지은 씨,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박도훈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우리 회사에는 특별 채용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원자의 인품과 성실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이지은 씨를 추천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이지은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요? 하지만 저는 고졸이고 학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심과 성실함이 더 중요하죠. 이 프로그램은 3개월간의 교육 과정 후 정규직 전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경쟁은 있을 거예요.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회를? 내가 고맙습니다. 회사에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매일 아침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준 그 마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지은 씨는 모를 겁니다. 이지은은 울컥했어요. 그냥 지나가듯 했던 인사와 커피 한 잔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이야.
걱정 마세요. 이 기회를 줬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엄격하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지은 씨의 진심이라면 충분히 해낼 거라 믿습니다. 박도우는 서류 봉투를 건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기 다 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이지은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실업자였던 자신에게 갑자기 찾아온 기회 믿기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 고졸 학력의 전 계약직 사원이 그런 특별 프로그램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도요. 박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지은 씨의 진심이 만든 기회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특별 채용 프로그램 첫날, 이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10층이 아닌 20층으로 안내받았죠. 20층은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임원급 공간이었어요. 이지은 씨, 이쪽으로 오세요. 안내 직원이 큰 회의실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문을 열자 이지은은 숨을 들이켰어요. 회의실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대부분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늦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진행자가 이지은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이지은은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옆자리 여성이 친절하게 미소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리더십 교육, 기업 문화 이해, 실무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규직 전환 기회가 주어진다는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단 1명뿐이었습니다. 10명 중 1명 이지은의 입술이 마르는 느낌이었어요. 오전 교육이 끝나고 점심시간 이지은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계약직 시절과는 다른 위치에서 바라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이지은 씨?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김서윤이었습니다. 서윤 씨? 안녕. 여기서 뭐해? 계약 끝났다며? 김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지은은 잠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저 특별 채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특별 채용? 그게 뭔데? 김서윤의 표정이 의아했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기회가 생겨서. 그때 지나가던 조민수 부장이 이지은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지은 씨? 왜 여기? 안녕하세요. 부장님 특별 채용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조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특별 채용 누구 추천으로?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미심쩍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어요. 와, 대박. 그 까다로운 부장이 말문이 막혔어. 누가 너 추천한 거야? 김서윤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지은은 미소만 지었어요. 비밀이야. 나중에 기회 되면 말해줄게. 오후 교육은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대기업 경력자나 명문대 출신이었어요. 자기소개 시간에 학력과 경력을 말할 때마다 이지은은 점점 위축됐습니다. 이지은 씨, 차례입니다. 진행자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참가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거나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지은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교육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멀리서 경비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낯선 경비원이 앉아 있었어요. 박도우는 어디 있을까 궁금했지만 질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지은은 오늘 있었던 일을 곰곰이 되새겨봤어요. 너무 다른 환경, 너무 뛰어난 사람들. 과연 자신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 자기소개 시간에 느꼈던 열등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박도훈이었습니다. 첫날 어땠나요?
좀 어려웠어요. 다들 너무 대단한 분들이라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학벌과 경력뿐이에요. 이지은 씨가 가진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지은 씨,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심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진심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지은은 잠시 침묵했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최선을 다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이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학벌, 경력, 인맥 그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자신에게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정말 다른 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 이지은은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특별 채용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한 달 이지은에게는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오전에는 경영 이론과 리더십 교육, 오후에는 실무 프로젝트 수행 다른 참가자들은 이전 경력을 살려 빠르게 적응했지만 이지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려웠어요. 이지은 씨, 이 부분 다시 검토해 보세요. 재무 분석이 정확하지 않네요. 교육 담당자가 이지은의 과제를 돌려주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밤늦게까지 남아 재무 분석을 공부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빠르게 배워야 했기에 점심시간도 줄여가며 공부했어요. 종종 다른 참가자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쟨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지? 고졸이라며? 누군가의 특별 추천인가 봐. 배경이 있나 보지. 이지은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박도훈의 말을 떠올렸어요. 당신의 진심이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 말을 새기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달째 되는 날 첫 번째 큰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어요. 참가자들은 각자 회사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제안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지은은 밤낮으로 준비했지만 발표 당일 긴장이 극에 달했어요. 다음은 이지은 씨 차례입니다. 진행자가 호명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선 이지은, 회의실에는 임원들과 참가자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 박도훈도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지켜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오늘 제가 제안할 사업 아이템은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청중들이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이지은은 손에 든 자료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자료를 주워 담는 동안 회의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이지은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이렇게 망치고 있었죠. 그때 문득 이지은은 경비실에서 박노인을 만났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대했던 평범한 순간들. 이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지은의 목소리가 조금 안정을 찾았어요. 제가 제안하는 사업 아이템은 마음 연결 프로젝트입니다. 회사 내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인간으로 존중하고 연결될 수 있는 문화 조성 프로그램이에요. 임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아이템과는 달랐으니까요. 지난 1년간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느낀 점은 회사 내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직책이나 직급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비원, 청소부, 계약직 같은 사람들은 투명인간처럼 대해지기도 했어요. 이지은은 잠시 박도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회사의 진정한 경쟁력은 모든 구성원이 하나된 마음으로 일할 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4가지 핵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지은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임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질문 있습니다. 조민수 부장이 손을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회사에 어떤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매출 증대 효과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줬는데 이지은 씨는 그런 부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지은은 당황했습니다. 재무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지 못했어요. 그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기업 문화 개선을 통한 장기적 효과를
아, 그렇군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거군요. 조민수의 말에 몇몇 임원들이 작게 웃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교육장을 나오는 길에 이지은은 눈물을 참기 위해 힘겹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첫 번째 큰 발표에서 실패한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김서윤과 마주쳤습니다. 야, 괜찮아? 많이 긴장했구나. 응, 망했어. 그래도 내용은 나쁘지 않았어. 조민수 부장이 일부러 너 흔들려고 그런 거야. 응, 왜? 몰라. 네가 특별 채용으로 들어온 게 부장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아. 자기 권한으로 계약 해지시킨 사람이 다시 들어오니까 자존심 상했겠지. 이지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날 밤 이지은은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너무 다른 배경, 실력 차이, 그리고 조민수 부장의 견제까지 과연 자신이 해낼 수 있을까요? 이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잠시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병원비, 생활비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박도훈이었어요.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지은은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누군가는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특별 채용 프로그램 시작 둘째 달 중순 참가자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10명 중 3명이 탈락하며 7명만 남았어요. 다행히 이지은은 살아남았지만 프로그램이 후반으로 갈수록 난이도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다음 과제는 팀 프로젝트입니다. 둘씩 짝을 지어 실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 과제의 결과에 따라 또 2명이 탈락할 예정이니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지은은 설명을 들으며 긴장했어요. 팀 과제라니 누구와 짝이 될지 걱정이었습니다. 모두 이지은과 팀이 되길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지은 씨는 김태준 씨와 함께 팀을 이루겠습니다. 김태준은 참가자 중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외국계 기업, 경력까지 있는 인물. 이지은과는 너무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함께 잘 해봐요. 김태준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팀 프로젝트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김태준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재무 분석과 시장 조사를 담당했고, 이지은은 아이디어 발굴과 기획 부분을 맡았어요. 밤늦게까지 회의실에 남아 작업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지은 씨,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요. 임원들은 감성적인 접근보다 숫자를 원해요. 김태준이 이지은의 작업물을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수정할게요.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업을 마치고 늦은 밤 건물을 나서는 길에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이지은 씨는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됐나요? 보통 경력자나 특별한 학벌이 있어야 하는데, 이지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누군가 저를 믿어주셨어요. 누구요? 그건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요. 김태준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쨌든 이지은 씨의 시각은 독특해요. 우리 팀에 도움이 될 겁니다. 발표 전날 이지은과 김태준은 마지막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태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김태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지은이 물었습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김태준은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하지만 내일 발표인데, 미안해요. 발표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올게요. 이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김태준을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은 회의실에서 발표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불안감을 억누르며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김태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김태준 씨는 아직 안 왔나요? 교육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안 돼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이지은 C팀이 첫 번째예요.
이지은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김태준 없이 혼자 발표를 해야 한다니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다른 참가자들과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 C팀 준비되셨나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이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발표 자료를 들었습니다. 김태준이 담당했던 재무 분석 부분이 걱정됐어요.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앞부분은 자신이 준비한 내용이라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재무 분석 부분에 도달하자 설명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부분의 투자 수익률은 이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조민수 부장이 손을 들었어요. 이 재무 모델의 기본 가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지은은 당황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태준이 준비한 것이었어요. 그저. 회의실이 불편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지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발표는 끝났지만 이지은은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회의실을 나오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 탈락은 불가피해 보였어요. 이지은 씨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박도훈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실패했어요. 이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정말요? 하지만 김태준 씨는 더 이상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했어요. 이지은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저 혼자서. 네, 혼자 해야 합니다. 하룻밤 동안 준비하세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박도훈은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이지은은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네가 보여준 진심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그날 밤 이지은은 회사에 남아 발표 자료를 완전히 새로 준비했습니다. 김태준이 만든 복잡한 재무 모델 대신 이지은만의 시각으로 프로젝트를 재구성했어요. 숫자보다는 사람에 중점을 둔 진정한 이지은의 기획서였습니다. 밤을 새우다시피 작업한 끝에 아침이 밝았어요. 피곤했지만 이지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지은 씨 준비되셨나요? 교육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전날과 같은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조민수 부장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고 다른 참가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박도훈도 참석했어요. 어제 불가피한 사정으로 완벽한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은이 인사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슬라이드부터 달라졌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비즈니스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젯밤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숫자와 수익에만 집중할 때 정작 중요한 것을 잊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지은은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진심입니다. 고객에게 진심을 전하고 직원들이 서로에게 진심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수익은 따라올 것입니다. 이지은은 자신이 계약직으로 일하며 느꼈던 소외감 그리고 박노인과의 만남을 통해 깨달은 진심의 가치를 녹여냈어요. 구체적인 사례와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비원부터 청소부, 계약직 직원까지 모두가 존중받는 문화 그것이 첫 시작입니다. 이런 문화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고객에게도 진심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지은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작은 진심이 세상을 바꿉니다. 질문 있습니다. 조민수 부장이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좋은 생각입니다만 여전히 수익성이 불분명해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수치가 없습니다. 이지은은 이번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런 문화 변화가 수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직원 만족도가 높은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이지은은 자신이 밤새 찾아본 사례들을 정확하게 인용했어요. 구글, 애플 같은 기업들의 문화 혁신이 어떻게 수익 증대로 이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조민수 부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임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선하다, 색다른 시각이다, 진정성이 느껴진다 같은 말들이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김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대박, 너 완전 달라졌어. 어제까진 그냥 이지은이었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 같아. 이지은은 웃었어요. 나 자신을 믿기로 했어. 더 이상 숨지 않고. 진짜 멋있었어. 나도 너처럼 진솔하게 말해보고 싶다. 그날 오후 교육 담당자가 이지은을 불렀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발표 평가가 매우 높았어요. 다음 단계로 진출하셨습니다. 이지은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니에요. 마지막 평가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만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회사를 나서는 길에 이지은은 경비실 쪽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낯선 경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훈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이지은은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겨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에 온전히 만족스러웠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스스로의 진심에 집중했던 하루였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박도훈이었습니다. 오늘 발표 봤습니다. 정말 훌륭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니, 박도훈님의 말씀 덕분이에요. 아니요, 이건 전부 이지은 씨의 힘입니다. 진심이 통했어요. 다음 주가 최종 평가인가 봐요. 긴장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껏 해온 것처럼만 하면 됩니다. 이지은 씨의 진심, 그것이 가장 큰 무기니까요. 이지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다니, 작은 진심이 만들어낸 변화였죠. 특별 채용 프로그램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3개월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5명만 남았어요. 이지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최종 면접을 통해 한 명만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예정이었어요. 긴장되네. 이지은은 면접장 앞에서 마주친 다른 참가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하지만 이지은 씨가 제일 잘할 것 같아. 상대방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지은은 놀랐습니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통한 것 같았습니다. 면접실에 들어서자 여러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박도훈도 있었고 처음 보는 나이 지긋한 남성도 있었어요. 그는 회장 박상민이었습니다. 이지은 씨, 3개월 동안 많이 성장하셨네요. 면접관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이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진심의 힘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도 누군가의 진심 덕분이었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제 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민수 부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지은은 망설였어요. 박도훈의 정체를 이야기해도 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박도훈과 박상민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어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는 동안 경비원 아저씨, 아니, 박도훈님을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그저 매일 아침 인사하고 가끔 커피를 건네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이지은 씨를 여기까지 오게 했군요. 박상민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특별한 위치에 계신 분이셨지만 제가 그때 진심으로 대했던 건 경비원 아저씨였어요. 지위나 권력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존중이었습니다. 면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지은은 자신의 말이 너무 솔직했나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이지은 씨, 박상민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동생이 경비원으로 위장해 일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문화, 지위와 학벌만 중시하는 문화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지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회장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이지은 씨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학벌과 경력은 언제든 쌓을 수 있지만 진심은 그렇지 않아요. 면접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이지은이 나오자 다른 참가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김서윤이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이지은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모든 면접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대회의실로 모였습니다. 박상민 회장이 직접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자리했어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모두 훌륭한 역량을 보여주셨어요. 박상민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던 사람은 단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회사의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인재를 원했습니다. 이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정규직 채용이 결정된 분은 박상민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이지은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순간 이지은의 귀에 윙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서윤이었죠. 축하해. 진짜 대단하다. 김서윤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이지은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박상민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지은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어요. 내일부터 기획팀에서 근무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문화 조성 프로젝트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네, 제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지은 씨의 마음 연결 프로젝트를 회사 전체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이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도훈이 다가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당신의 진심이면 충분하다고. 행사가 끝나고 조민수 부장이 이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축하합니다. 이지은 씨, 솔직히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고졸 출신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인정합니다. 학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내일부터 같이 일하게 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회사를 나서는 길, 이지은은 문득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계약직 사원으로 시작해 이제는 정규직 기획팀원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경비실에서의 작은 인사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이지은 씨. 뒤에서 박도훈이 불렀어요. 잠시 시간 있으세요? 네, 물론이죠. 회사 앞에서 잠깐 기다려주세요. 누군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지은은 회사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노란 조끼를 입은 경비원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오자 그 사람이 박도훈임을 알아봤습니다. 아저씨? 이지은이 놀라서 물었어요. 박도훈은 경비원 모자를 고쳐 써며 웃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돌아와요. 원래의 자리로. 왜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요. 그리고 그냥 좋아요. 이 자리에서 만난 진심 어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지은은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그 자리가 좋았어요. 매일 아침 인사할 수 있어서. 이제는 내가 이지은 씨에게 인사해야겠네요. 새로운 기획팀원님.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집에 좋은 소식 전하러 가세요. 박도훈이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이건 전부 이지은 씨가 만든 결과니까요. 당신의 진심이 만든 기적이죠.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출근길에 항상 지나던 길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건물들이지만 이제 그녀의 시선은 달라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감이 생겼으니까요.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이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해진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저 정규직 됐어요. 정말? 어떻게? 아버지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집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작은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답니다. 전화를 끊고 이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그녀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주눅든 계약직 사원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아는 당당한 직원으로서의 길이요.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이지은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진심으로 다른 이들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한 이지은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요. 고맙습니다. 이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인지는 그녀만 알고 있었죠. 어쩌면 경비실에서 만난 박노인일 수도, 아니면 그동안 자신을 지켜봐준 모든 이들일 수도, 또는 자신의 진심을 믿어준 자기 자신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미소 지으며 집 문을 열었어요. 오늘부터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작은 진심이 만든 기적의 순간이었죠.